네, 일단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 시장이 낙폭을 줄여가면서 그래도 많은 종목들이 양봉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최근 요 며칠 사이에 변화의 기조가 상당히 심하게 보이고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성장주가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그동안 좀 소외가 됐던 우리 측면에서는 굴뚝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제 같은 경우 국내 증시가 조금 이제 그 뉴욕 증시의 흐름보다도 더 많이 빠졌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증시는 오늘은 조금 이제 선방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연준의 좀 더 매파적인 스탠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식화가 되면서 결국 시장이 한 차례 겪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지금 겪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연준의 어떤 그런 그 스탠스가 정말 이번엔 좀 제대로 긴축을 할 건가 보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좀 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이제 시장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제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나스닥의 움직임을 보면은 낙폭이 좀 심상치가 않게 나타났죠. 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뭐 그동안 물론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점에서의 어떤 이런 하락도 여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됐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의 흐름이 그동안 좀 시장에서 어떤 주도를 하던 어떤 이런 기술주라든가 성장주가 조금은 꺾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보다는 좀 자유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고점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덜하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장주들은 일단 어느 정도 많이 조정을 받아 있는 상태예요. 뭐 네. 우리나라 치면 바이오라든가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대장주들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 그런 논리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라는 게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뭐 기술주들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업종들도 어제 미국 증시를 보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는 어쨌든 간에 영향을 크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쪽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런 쪽의 비중은 뭐 조금은 줄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단 저점을 좀 확인하는 일단 네. 먼저 저는 지금 포트폴리오 재편보다는 시장의 저점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증시가 어디에서 과연 저점을 잡을 것인지 오늘 조금 낙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확실하게 좀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뭔가 저점 매수를 해도 늦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포트폴리오 재편의 시기를 좀 늦춰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지금 또 급격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성장주들을 보니까 조정을 받을 때 저가 매수 관점에서 많이들 접근을 하셨더라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제 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1, 2위 종목이 뭐 카카오 네이버가 되겠고 코스닥 시장도 지금 살펴보니까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많이 내렸죠. LNF 1위, 위메이드, 뭐 SM, 카카오 게임즈 이 게임과 컨텐츠와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도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들 종목들을 또 저가에서 받아 가셨더라고요. 지금 또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 네. 이런 포트폴리오 재편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뭐 저도 뭐 작년 이제 연말 전부터 해서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미 다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악재적인 부분, 주식시장에서 악재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거래대금이 저는 줄어들므로써 투심의 약화가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다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12월 29일 이후로 다시 순매수를 좀 전환을 하시면서 좀 강하게 매수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편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은 성장주에 대한 특히나 이제 뭐 카카오 네이버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주에 대한 부분은 포트폴리오를 좀 줄이시는 게 맞다라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 또한 저점을 확인하고 바닥 확인 후 턴어라운드 된 후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IT 쪽이라든지 이제 인터넷 관련된 종목, 컨텐츠 관련된 종목보다는 만약에 바닥을 확인 후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2차 전지 섹터라든지 조금은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주도 섹터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금 뭐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섹터로 들어가시는 게 더 맞지 않는 시점인가라고 생각하고 그 무엇보다는 지금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시는 찬스라고 생각하신다기보다 저도 현금 비중을 좀 늘리시고 주도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때 방향성을 좀 바꾸셔도 늦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좀 천천히 대응을 해보자, 현금 비중을 늘려가자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시장 추세를 조금 더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 추세 자체는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오늘 또 오랜만에 장중에 1,200원을 터치하면서 좀 넘어가기도 했어요.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담이 될까요? 뭐 사실 환율 말씀 먼저 드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환율이 어제 이제 1,200원에 근접을 했고 네. 어제 이제 뉴욕 증시가 또 급락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이런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오늘은 장중에 이제 1,200원을 넘어서는 두 달 만에 1,200원을 넘어섰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 그런 거죠. 이게 그 기준금리의 조기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그 환율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수출업체들이 약간 좀 그 뭐랄까 최근에 어떤 분위기가 일단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이런 그 어떤 이런 국내 증시 약세까지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환율에 원달러 환율의 강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다행스럽게도 수출업체들이 좀 이제 그 달러화를 좀 매도를 하면서 환율 상승세를 좀 제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200원이라는 선이 굉장히 그 심리적인 그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그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조금 이제 또 그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1,200원 위에서 뭐 환율이 고정될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당분간 이러한 그 원화의 그 달러의 강세가 원화의 네. 약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장의 추세만 놓고 보면은 일단은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뭐 이게 시장이 여기서 얼마까지 빠진다 어디서 반등을 한다 이거를 말씀드리기는 아직 좀 일러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바닥을 어디서 잡아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다행스럽다면 다행스러운 게 아직까지는 오늘 장 시작한 지 이제 1시간도 안 됐습니다만은 네. 우리 증시가 오늘은 그나마 조금 코스피나 코스닥이 좀 선방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사실 아침에 분위기만 하더라도 이게 정말 어디까지 이게 오늘 급락을 하는 게 아니냐 했는데 어제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단 바닥을 좀 잡았다는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세를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뭐 지금 지선보다는 일단 이런 그 추세, 그러니까 좀 바닥을 잡는 모양을 확인한 이후에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이제 어느 정도의 돌리는 사인이 나왔다 이런 뭐 움직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저는 좀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하고 뭐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물론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낙폭이 커질 때 이런 그 낙폭을 이용해 가지고 뭐 단기 매매라든가 이런 건 가능해요. 네. 근데 그건 매매 잘하시는 분들의 얘기고 그렇죠. 일단 일반적인 투자자들께서는 지금은 섣불리 어떤 매수로 대응하기보다는 한 템포 좀 늦출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이렇게 긴축 기조에 대해서 더욱더 좀 빨라질 것이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되면서 금융주들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보험주가 어제 급격하게 강세를 보인 데 이어서 오늘도 긍정적인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은행주도 마찬가지인데 이들 종목에도 서서히 관심을 가질까요? 뭐 사실 시장에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졌지만 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은 종목 중에 맞아요. 하나인데 왜냐하면 이제 상승 탄력이 아무래도 좀 다른 종목보다 좀 적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경기 뭐 금리 인상의 이제 방어주 또는 수혜주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부분이 좀 사실은 좀 강하게 좀 반영이 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뭐 다른 종목들보다 좀 상대적으로는 좀 강하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좀 없으신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보험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최근 뭐 며칠간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반영이 돼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가 뭐 어제는 1.7%까지 터치를 하면서 사실 그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흘러가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보험주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손해보험주 관련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약 14%가량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해율 이런 관리 차원이라든지 앞으로 수익률 개선에서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험주가 일단은 메리츠 화재를 좀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겠는데요. 네.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주 다른 보험주와는 좀 성격이 다르게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뭐 자사주 작년부터 이어진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다른 좀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부터 해서 급등세를 보여줬고 오늘은 사실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다른 보험주보다는 조금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나손해보험도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갔다 좀 상승폭을 빼고 있고 DB손해보험도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좋은데요. 이 보험주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은행주보다는 지금 접근하시기에는 최근에 조정폭이 좀 깊었다라는 부분에서 은행주보다는 보험주가 다시 한번 더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주 내의 탑픽은 어떤 걸 보세요? 일단은 뭐
최근에 좀 덜 오른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제 DB손해보험이 최근에 좀 흐름이 그렇게 나타났고요. 탄력 그리고 좋네요. 하나손해보험 역시도 이제 좀 상승 추세를 지금 이제 좀 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서 전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좀 상승 룸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상승 탄력이 가장 좋은 또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알미늄과 관련된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조일 알미늄, 이 롯데 알미늄의 또 2차 전지 양극박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으로 급등하면서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끌고 나가고 있는데 물론 시초가 대비해서는 지금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는 되고 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알미늄에 대한 뭐 2차 전지 수요는 꾸준하게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야 될까요? 사실 이제 알미늄 같은 관련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여러 차례 좀 맞아요. 주가의 좀 상승과 그리고 이제 조정과 이런 부분들이 좀 거친 바 있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알미늄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상승 추세에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뭐 전기차라든가 또 태양광 설비라든가 ESS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수혜를 입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알미늄 가격의 상승의 어떤 그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그 유럽에서 지속 이제 에너지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이에 따라서 이제 좀 그 이 에너지 가격에 따른 부담 때문에 재련소가 좀 가동 중단되는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수급 타이트 우려가 좀 생기고 있다는 거죠.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알미늄 가격의 상승을 이끌고 있고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좀 이제 약세로 돌아서면서 약간 좀 이제 테마성의 어떤 성격까지 뛰면서 이런 쪽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마도 올해도 알미늄 가격의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런 친환경 관련된 수요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은 상승세에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뭐 조일 알루미늄이나 남성 알루미늄이나 삼 알루미늄 같은 종목들은 굉장히 그 등락이 심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급등과 급락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실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좀 급등과 그 이 하락을 이용하는 이러한 저는 좀 트레이딩의 관점에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추세 자체는 알루미늄 어떤 이런 가격의 어떤 이런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종목에 접근은 시각은 네. 좀 다르다. 그냥 들고 가신다고 해가지고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오히려 이런 그 등락을 이용해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시는 게 저는 좀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뭐 지금 뒤늦게 접근할 필요는 없겠네요. 아침보다 오히려 지금 조금 이제 고점에서 밀리는 모양이 나오기 네. 때문에 지금 사는 거는 조금은 저는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등락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으니까 이들 종목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이 밖에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죠. 박소영 캐스터. 네, 현재 LG화학이 2%까지 오르기도 하면서 4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신저가를 기록한 후 수급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 이슈는 이미 선반영된 걸까요? 사실 참 이게 네.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말만 해도 이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상장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좀 가격에 대한 하향 조정이 있었던 종목이긴 한데 그런 부분을 다시 또 재이용을 해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또 재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셀업체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을 전반적으로 다 찍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SK 이노베이션이 일단 먼저 좀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뭐 12월 30일부터 시작됐네요. 이제 오늘까지도 이제 외국인이 다시 매수를 시작하면서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반발 매수 심리가 좀 단기적으로 네.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11월 말에 이번 1월 말에 상장함으로 통해서 결국은 다시 또 머니 무브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셀업체는 장기적인 추세보다는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이용하는 차원에서 저도 좀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SK 이노베이션도 사실 뭐 분할 앞두고 있는데 이 물적 분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는 좀 오름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떨까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LG화학하고 좀 비슷한 향후에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요. 네. 이게 결국은 앵커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러한 그 분할과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뭐 이 이천지 셀업체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 관심을 또 못 받은 종목이었죠. 네, LG화학이나 그렇죠. 삼성, SK보다 좀 관심을 덜 받았는데 아마도 이제 그 SK그룹 입장에서는 뭐 아시겠지만은 그 이 소재 업체들하고의 어떤 이런 그 이제
SK 뭐 IT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상장을 시키면서 소재 업체들하고 이제 일관적인 어떤 이런 그 과정을 이런 그 공급망 갖다가 형성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마 SK 이노베이션에 좀 이제 힘을 싣는 네.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뭐 분할 이후에 이제 그 책임자도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의 동생이 이제 그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아마도 향후에 굉장히 그 기대감들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다만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그 이제 분할 과정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이런 그 LG 화학과 LG 엔솔처럼 이런 식의 또 이제 물량의 어떤 정리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수급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뭐 이런 그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렇게 좀 이제 기업 분할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적인 논리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결국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밖에도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박소영 캐스터. 네, 최근 소재주들은 차익 매물이 좀 나왔지만 장비주들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IS나 M 플러스 같은 종목들은 9거래일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재주도 다시 오름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데 소재나 장비 어떤 쪽이 더 좋을까요? 네, 2차 전지는 지금 한동안 좀 쉬어갔던 부분이 아무래도 2차 전지 소재주 단에서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의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좀 약하기 때문이었고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 그래도 2차 전지 이제 지금 셋업체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국은 다시 또 한번 섹터에 또 순환매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좀 오늘 최근에 움직임이 잘 나타나고 있는 건 장비주 쪽입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장비주 쪽은 지금까지는 조금은 좀 아무래도 소재주보다는 좀 관심을 덜 받았던 섹터이기도 한데 섹터 내 움직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뭐 장비주 쪽에서 원익 PN이라든지 원중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좀 키워나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장비주 쪽에서 어떻게 보면 좀 밑단에서부터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비주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뭐 2025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계속해서 뭐 증설 효과에 대한 부분이 오롯이 또 이런 부분에서 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지금 2차 전지에서는 지금 소재주 단에서 쉬어가고 있는 모습에서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발 심리로 장비주가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네. 보는데 장비주에 대한 움직임은 사실은 그렇게 좀 지속적인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장비주를 좀 따라가시는 모습보다는 저는 오히려 소재주 단에서의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빠지고 있는 소재주를 좀 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봤고 오늘 또 삼성 엔지니어링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5% 전후에서 이 시각 현재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동종업체 내에서도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특히나 선전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수급적인 논리들이 좀 작용을 하는 것으로 예. 보여지고 여기에 이제 최근에 역시 이제 지금 시장의 흐름 중에서 뭐 어제도 그랬고 이제 오늘도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 성장주 쪽에서 좀 전통적인 가치주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주 이런 쪽으로 좀 이제 그 시장의 흐름들이 좀 옮겨오면서 네. 뭐 조선이라든가 또 건설이라든가 뭐 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의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긍정적인 좀 리포트들도 좀 나왔죠. 뭐 해외 수주 전망의 어떤 그 해외 수주 강이 이제 그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보면 뭐 사우디라든가 카타르라든가 이런 그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어떤 주가가 지금 좀 저평가돼 있다 네. 이런 시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어제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수급적인 논리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저평가돼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좀 이제 그 건설주 내에서 굉장히 좀 독보적인 이러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주 전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며칠 전에는 또 대선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좀 움직이다 만 느낌이에요. 건설이라든지 건자재와 관련된 종목들 이제 서서히 관심을 가질까요? 사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그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네. 역시 뭐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아마 그 선거 전까지 뭐 단순히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또 지방선거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올해 아마 상반기 내내 이러한 그 정책적인 변수들이
그 좀 관련된 업종들에 대해서 네. 좀 주가의 어떤 이런 그 등락이 나타나는 이러한 흐름들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지금 뭐 누가 이제 되든 간에 좀 이제 이런 그 건설이라든가 건자재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제 뭐 공급의 증가라든가 이런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런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만큼 또 뭐 최근에 시멘트주도 많이 올랐지만은 어떻게 보면 건설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시장에서 좀 조명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충분히 어떤 그 밸류에이션이라든가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좀 접근해도 되는 네. 그런 또 시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는 최근에 뭐 시멘트라든가 건자재주는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올라왔고 뭐 KCC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건설주가 오히려 지금은 좀 싸 보이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런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건설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건설주를 포함해서 뭐 경기 민감주들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철강주 말씀해 주신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또 자사주 소각 이슈를 밝히면서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고점 찍고 지금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었죠. 4분기 실적 또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가는 또 많이 내려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이제 포스코 주가는 이제 전고점, 작년 고점 대비해서 약 한 지금 현재 가격이 한 25%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포스코는 일단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좀 다시 한번 좀 상승 탄력을 받았었습니다. 그 시점이 이제 12월 초였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인적 분할일지 물적 분할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논란이 있었지만 진짜 그에 대한 부분이 물적 분할 쪽으로 좀 쏠리면서 다시 한번 주가는 좀 조정을 받았고 그에 대한 부분이 부담스러웠던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그리고 배당 정책에 대해서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쓰겠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철강업 그리고 조선업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제 호황에 대한 뭐 호황이라기보다 최근에 이제 저점을 찍었다 그리고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같이 좀 동반 상승 요소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 이제 지주사로서의 전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에 사실 철강 업체로서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자 뭐 친환경 정책이라든지 네. 뭐 친환경 관련된 사업 쪽으로 신사업 쪽으로 좀 방향을 좀 틀고자 하는 부분이 사실 뭐 분할에 대한 이슈와 좀 맞물리면서 조금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수급에서 외국인 기관이 4거래 연속으로 좀 계속해서 수급이 좀 순매수 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조금은 좀 주춤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건 일시적 조금은 좀 짧은 좀 텀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또 철강 쪽에 대한 좀 업황에 대한 회복 물론 뭐 앞으로 뭐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조선업 쪽에서의 지금 턴어라운드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좀 지금 전고점까지 다시 향해 가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이런 좀 좋은 정책적이라든지 그리고 우호적인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움직일 수는 있다. 그 정도로 좀 파악을 하신 후 방향성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밖에도 상승 탄력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섹터들이 있네요. 네, 중국이 올림픽 개최에 맞춰서 CBDC 앱 시험 버전을 출시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네트는 상한가 찍고 그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로지시스도 18%의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뉴스에 팔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오늘 이런 그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저는 조금 이 뉴스에 영향을 받고 있는 네. 그런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뭐 좀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뉴스들이 좀 더 부각이 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 그 중국이 이제 그 CBDC 이번에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서 이 애플리케이션 시험 버전을 출시한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아무래도 이 관련주들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역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 뭐 시장이 좀 별로 이렇게 좋지가 못하고 하락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의 어떤 수급의 쏠림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국 이런 그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어떤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 활발하게 특히 중국은 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지금 앞서 나가는 그런 흐름인데 다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뭐
이제 대중화되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들이 계속해서 좀 등락을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들은 저는 좀 약간 테마성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결국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뉴스에 오르고 있는 종목이 현대글로비스가 되겠죠. 대주주 지분 또 양도를 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상당히 좋았는데 앞서서는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자라는 의견, 다만 현대모비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가 뭐 이제 지분을 최대 주도 지분을 매각을 네. 하면서 사실 이제 주주 가치에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요소였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대주주가 또는 임원진이 사실 주식을 매각을 하면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급락한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약간 주주 가치 재고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일감 몰아주기식의 현대 쪽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전 부분이 좀 해소됐다라고 네. 이제 긍정적으로 뉴스가 좀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10%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도 이제 상승 중에 있기는 한데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좀 단기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현대글로비스를 좀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현대글로비스는 사실 이제 현대 계열, 현대차 중심의 이제 완성차 업체의 운송을 좀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은 사실은 좀 고객사가 좀 한정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12월 달에 사실 이제 다른 고객사, 해외 고객사를 통해서 이제 밝히진 않았지만 좀 고객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에 좀 몰려 있었던 특히나 또 지분 구조에 조금은 좀 얽혀 있었던 문제들이 조금은 좀 완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지금 주가가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현대글로비스가 결국은 또 상승세를 더 이어가려면 결국은 이제 현대차라든지 현대차 계열이 다 같이 움직임이 좀 잘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상승 탄력이 조금은 좀 덜하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글로비스만 좀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에서는 만약에 좀 최근에 좀 저점 잡으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주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게임주도 요즘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급락을 또 이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흐름인데 이 두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은요? 뭐 사실 지금 게임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성장주로 분류가 네. 되는 거죠. 그야말로 성장.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예. 경우는 뭐 이제 게임이라든가 또 인터넷이라든가 또 뭐 이제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아무래도 성장주의 대표격으로 분류가 되면서 어제도 이제 많이 빠졌고 오늘도 좀 빠지고 있는데 일단 12월 달, 12월 달에 워낙 그 강하게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좀 시장에 좀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또 많은 종목들이 그러면서 좀 차트가 깨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대응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미 좀 어떻게 보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 타이밍 한 타임 놓치셨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일단 지금 급락에 대응하기보다는 이 급락 이후에 조금 이제 뭐 주가의 그 자율 반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상황의 변화를 좀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목들은 정말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어떤 단기 매매,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어떤 그 하락을 노리는 하락을 이용하는 이런 네, 그렇죠. 전략은 가능하겠지만은 일단은 시장이 지금 어떤 흐름 자체가 조금 이제 이런 쪽이 조금 계속 조정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의 변화에 좀 확인하면서 그렇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이렇게 성장주가 내리고 그리고 경기 민감주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 미국 증시와 비슷한 양상인데 한 가지 섹터가 좀 다른 것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요즘에 리오프닝 특히나 항공주, 여행주를 중심으로 많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은 요즘 상당히 잠잠한데 매수를 서서히 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혹은 좀 더 기다려볼까요? 리오프닝 관련주는 최근에 사실 오를 때 못 오르고 빠질 때도 뭐 그렇게 빠지지 않고 네. 어떻게 보면 움직임 자체가 좀 없다라고 보는 게 그렇죠.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뭐 미국에서는 뭐 항공주 한 번씩은 좀 크게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그에 대한 부분은 전혀 우리나라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지금 투심 자체가 좀 약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뭐 만약에
한 번 더 지수가 좀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한다면 리오프닝 관련주도 같이 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매수 시점은 아직은 좀 아닌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리오프닝 관련주는 지금 움직임 한마디로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지 않다. 여기까지 맞아요. 지금 갈 여력이 없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는 지금은 이제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또 손절하시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또 지금 뭐 손실폭이 있지도 않고 한마디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시기엔 좀 재미가 없다라고 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갈 여력이 없다라는데 상당히 공감이 되네요. 이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할까요? 박세훈 캐스터. 네, 최근 기판 관련주 고점을 기록하듯 살짝 쉬어갔지만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양봉으로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장중 4%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기판 관련주 재매수 시점이 온 걸까요?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지켜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그 뭐 코리아 서킷도 그렇고 뭐 대덕전자라든가 또 이제 스페타시스라든가 네. 뭐 더 나가서 뭐 LG노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보면은 주가의 흐름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단기적으로 맞아요. 워낙 그 강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런 등락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제는 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중요한 것들은 추세가 무너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 지금은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워낙 많이 코리아 서킷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주가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이스페타시 차트가 똑같아요. 그런 것만 놓고 보면은 일단 여기서 과연 지지선에서의 지지가 되는지 조정이 나오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지지선에 대한 지지입니다. 사실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지선이 좀 깨지는 모양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기판 관련주도 먼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지선이 지지가 되는지 여부, 이게 지금 조정이 눌림목인지 아니면은 이제 하락인지 이 부분을 먼저 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판단하기는 일러 보이고 오늘 이제 조금 반등 뭐 양봉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역시 또 단기적인 하락을 노리는 이런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올해 네. 다들 실적들이 점프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차익 실현의 이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지선의 그 지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하고 그 이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부분들 좀 천천히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뭐 조선주에 대한 의견은 앞서서 들어봤지만 여전히 상승 탄력이 꺾이고 있지 않아서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조선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의견으로 앞서서는 들어봤는데 어떠신가요? 뭐 꺾이고 다시 올라오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볼 수 있겠죠. 워낙에 네. 이제 조선주 최근에 이제 저점을 거의 통과를 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강 조선업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은 시장이 그만큼 좀 불안정하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시장이 조금은 불안정하고 성장주라든지 지금 IT 계열 쪽이 다시 한번 좀 조정이 국면이 나온다. 시장 자체가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금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신호를 가지고 있는 게 철강 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 현대미포조선도 뭐 사실 천억 이상의 이제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같이 그 부분이 다른 종목들에도 저런 부분이 좀 여파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조선주 쪽은 조금은 이제 수주에 대한 좀 단기 반짝 이런 이슈가 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역시, 추세를 네. 다시 또 되돌리고 또 주도 섹터로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기에는 저는 좀 힘은 좀 약하다라고 아직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철강 쪽도 비슷한 맥락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그래도 무거운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와 주는 게 그래도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섹터는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의견으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의 이동근 팀장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의 염정 팀장 박소영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